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너에게 가는 길이란 영화를 제작한 연분홍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일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박수를 길게 쳐주시네요. 원래 오늘은 사회를 이혁상 감독님께서 사회를 보시기로 했는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대타로 이제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혁상 감독님만큼 제가 사회를 잘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V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우리 주인공 분들과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GV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분과 그리고 게스트 분 모실 테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오신 관객분들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공인 나비님과 그리고 우리 특별 게스트 두 분은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이고 가장 따끈따끈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막 제가 다 막 설레이는데요. 일단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 있는 황지수 전 숙명여대 총학생 회장이고요. 2019년도에 숙명여대에서 총학생 회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공공운수 노조라는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나비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 아이는 바이젠더, 팬도맨틱,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과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박한희라고 하고요. 트랜스젠더 당사자고 아까부터 숙대 사건 했을 때 집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실검 1위에 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분홍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부모님들과 함께 너에게 가는 길을 만든 변규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오픈 채팅방이 이제 열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저 QR코드를 찍으시는 게 어려우실 경우에는 좌석 앞쪽에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게스트와 우리 주인공 분들과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죠? 짐작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어떻게 두 분은 지수님과 그리고 우리 박한희 변호사님은 과연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두 분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수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자리를 좀 잘못 잡았네요. 계속 저부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영화를 이제 친구들이 먼저 또 뭐 사전 시사회랑 이런 것들로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가 GV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일 났다 너는 그 영화 보고 바로 GV 하면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거라서 조심해라 라고 했는데 다행히 제가 미리 보고 와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진 않았고요. 저도 보면서 많이 좀 뭐 울컥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좀 많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영화였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또 초대된 이유이기도 한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 포기 사건 이 부분들을 보면서 GV 때 좀 할 얘기들도 되게 많겠구나 떠오르는 생각들도 많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좋은 기회에 GV를 통해서 관객분들이랑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좋기도 하면서 약간 걱정도 되고 막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들었고요. 어쨌든 너무 좋은 영화였고 주변에 많이들 보라고 제가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희 변호사님. 네. 네, 저는 지금까지 영화 3번 봤는데요. 스탠리에 혹시 보셨냐면 제가 법률 자문으로 돼 있어갖고
최종 편집 전에 가편집본 한번 보고 이제 개봉 이후에 2번 봤었습니다. 사실 이제 나비님과 같이 이제 같이 한 주인공인 비비안님이 항상 이렇게 홍보하실 때마다 한 번 보면 기어 영화, 2번 보면 가족 영화, 3번 보면 여성 영화, 4번 보면 인생 영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3번 봐서 아직 인생 영화 단계까지 못 갔는데, 근데 진짜 볼 때마다 좀 다르게 보여요. 저도 사실 매번 봤을 때마다 뭐 주변의 환경도 다르기도 했었고 제가 보는 장면들도 달랐었는데,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생각드는 포인트가 있고, 어쩔 때는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냥 두 분의 관계들 뭐 집중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선발정정 제도적인 문제에 집중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혐오 문제에 좀 더 고민하게 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보신 분들도 4일차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네, 박수. 뭔가 마지막 멘트일 것 같은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제가 순간 당황을 하게 됐네요. 지금 여기 오픈 채팅방에 벌써 막 말씀이 올라왔는데, 아이디가 부치? 무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부치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숙명여대에서 정말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거든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모두가 그렇죠. 근데 당시에 또 굉장히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었고 많은 감정들이 있었고 그거를 나눌 자리도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 너에게 가는 길을 만들면서 여러 혐오의 목소리들을 듣기도 하고 그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근데 그때 이렇게 남처럼 얘기하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매일 보는 사이에서. 네, 어쨌든 근데 그 많은 어떤 혐오와 우리가 그거를 대응했던 어떤 과정 안에서 유독 이 숙명여대 입학 거부 사건과 관련한 것을 영화 속에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네, 한결님을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하기 위해서 2017년 정도부터 만났었는데, 사실 이제 새롭게 이렇게 부상하는 어떤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을 한결님은 웹상에서 이미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조금 좌절스럽고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그렇고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 이제 트랜스젠더 배제를 하는 이제 혐오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됐고, 그때 이제 숙대 그 트랜스젠더 당사자분의 입학 포기 사건과 그다음에 고 변희수 하사의 이제 사건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되게 많은 어떤 좌절 혹은 소외감 같은 것들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한결님에게도 듣고, 사실 그걸 바라보는 나비님의 마음을 보면서 저도 같이 되게 많이 걱정스럽고 이거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잘 서로 보살필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나비님께서 이제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촬영을 막 이렇게 뭘 해보자, 나 이런 거 한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미리 살갑게 전화해서 막 알려주시고 이러시는 분은 아닌데, 그날 이제 그 일이 터진 날 이제 저한테 전화를 처음으로 먼저 주셔가지고, 한결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자기도 아이한테 어떻게 이제 더 열심히 살아봐라, 언젠간 좋은 날 오겠지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이제 전화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내가 아이한테 당장 어떻게든 내 마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다, 그걸 기록해두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되게 그냥 저희도 가볍게 이제 장비도 되게 가볍게 해서 이제 군산에 내려갔었고, 나비님의 이야기를 특별한 질문 없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희 촬영을 하러 같이 내려간 이제 조연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나비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같고,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사실 연분홍치마와 함께 이제 편집을 해 나가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장면은 많은 편집 없이 잘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장면을 넣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화 개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다양한 배급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트위터에 올라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나비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계속 숙대 사건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올 때 사실 좀 이런 자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나비님이 이거를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 게 괜찮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나비님이 괜찮아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이 된 건데요. 그때 촬영했을 당시와 이제 영화를 보시는 마음들이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때 촬영했을 때는 이 영화가 이제 작년이었으니까 올해 개봉이 될지 내년이 개봉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죠. 이 영화를 개봉했을 때 제가 한결이와 함께 이 영화를 정말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좀 심각했었어요. 그리고 실은 아주 저쪽에 있는 혐오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건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충분히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또 소수나 약자에 대한 어떤 감성이나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내 발밑에 땅이 무너지고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러면 누굴 믿을 수 있을지, 세상을 사람이 중에 누굴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정말 살으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아이한테는 아무런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아무런 뭔가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욕심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감독님께 처음으로 뭔가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때라도 개봉 후에라도 같이 본다면 지금의 내 마음, 그리고 개봉 후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엄마 마음을 한 번이라도 네가 들어줬으면,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찍었었고요. 다행히도 올해 영화 5월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개봉하기 전까지 현실 모자 피터지게 박터지게 싸보다가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 저희 아이가 따로 그 영화권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많이 전보다 나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좀 힘도 받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저는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감독님께 따로 고맙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었지만 영화를 보고 저희 한결이의 어떤 관계가 그런 걸 보고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쑥대 사건이라고 흔히 명명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이렇게, 엊그저께 홍성수 교수님이 쑥대 학생들하고 같이 영화를 같이 관람 하셨거든요. 저희가 가서 무대 인사를 했는데 제가 비비안님도 되게 유쾌하시고 저도 이제 이 GV 다니면서 되게 유쾌하게 다녔는데 그날은 정말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쑥대라는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울컥해지는 그런 분위기. 부끄러움은 왜 여기 영화 보러 온 사람들의 몫인지 그 부끄러움을 느낄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부끄러움은 영화를 보러 온 숙대 학생들의 몫인지, 그런 미안함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영화를 보고 싶고 또 이제 응원하고 지지하러 온 LI들,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했던 당사자들도 이제 많이 모인 자리였었는데, 그분들이 계셔서 우리 감독님 말씀처럼 뭔가 명명되어지고 얘기되어지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게 상처인 거지, 이렇게 이야기되고 해석이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는 이제 정말 하나의 역사가 되고 저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일란 감독님이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해서 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다행입니다. 그러고 이 자리에 왔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비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엄청 위로를 받는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시간을 뜨겁게 보내고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게 보냈던 또 우리 지수님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데 그 뜨거움의 한가운데에 계셨었잖아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한가운데는 아니었고요. 저도 제가 이제 2020년 1월 아마 그때 날짜 1월 30일인가 29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입학한다라는 이야기가 뭐 커뮤니티 학교 커뮤니티에도 뜨고 뭐 기사로도 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2019년도에 총학생 회장이었어가지고 이미 이제 임기는 마치고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입학한다라는 기사가 나자마자 사실은 그 아까 처음에 오픈 카톡방에서도 진짜로 그런 반대 목소리가 있었나요라고 했는데 정말 심각했거든요. 이게 여러 언론에 많이 노출된 건 사실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제가 여기서 좀 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표현들도 정말 나쁜 말들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당선된 총학생회보다는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했던 제가 그래도 좀 더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마침 그 이제 입학한다, 이 트랜스젠더 학생이 입학한다라는 걸 제일 먼저 입학 환영합니다라는 또 자보를 건 동아리에서도 또 이름 걸고 얼굴 걸고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때 욕만 조금 한가운데서 먹긴 했는데 막상 제가 막 나서서 한 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좀 내가 더 그때 뭐 방학 기간이고 뭔가 얼굴을 마주하고 뭔가 할 수 있던 건 사실 별로 없긴 했지만 그렇게 인터넷 여론상으로라도 좀 더 많이 글을 쓰고 더 많이 밖으로 알리고 그렇게 이 학생에게 그러니까 이 학생 편이 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걸 좀 더 열심히 조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좀 미안하고 아쉽기도 한 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도 저인데 이제 같이 또 동아리 활동하고 했던 친구들이 그 글도 동아리 자보도 같이 쓰고 있던 친구들도 같이 이제 저희 동아리 이름은 같이인데요. 그 같이 동아리 방에다가 무슨 저주 편지를 보내겠다는 이 정도의 유치한 협박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같이 고생했던 동아리 친구들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한가운데서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어서 사실 여기 좀 불러나온 것도 너무 부끄럽고요. 아무튼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갑자기 왜 제가 부끄럽죠? 아무튼 부끄럽네요. 네. 사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심장이 입 밖으로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중이라 말이 조금 횡설수설을 하는데요.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한 5분 10분 뒤엔 좀 괜찮아질 겁니다. 네. 좀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주세요. 우리 5분 10분 뒤면 거의 끝나는 시간인데 어떡하죠? 그때쯤이면 괜찮아진다. 집에 갈 때쯤은 좋아진다. 하지만 지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실 뭐 당시에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에 그리고 저희 활동에 계속해서 많은 소식도 알려주시고 지지와 연대의 표시를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활동들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 저희 또 얘기를 들어야 되는 박한희 변호사님 그 당시에 실검 1위를 하시게 된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그분이 처음에 아는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뭐 아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이제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근데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제 뭐 제가 롤모델 이렇게 하니까 근데 기사들이 그때 쓰려니까 사진이 없잖아요. 이건 당연히 이름도 안 알려고 사진도 없으니까 찾으니까 저는 이제 저희 희망 홈페이지 가면 사진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한이 엄청 뜨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사진 헤드를 잘못 보고 박한이 숙대? 얘가 대학을 왜 똑같지? 이러면서 이미 대학원까지 나와서 대학을 똑같네. 그냥 왜 할까?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막 했었는데 뭐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던 게 사실 저는 당사자를 저도 그런 이후에 막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있고 막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입학 포기 글 올리기 전날에 만났었어요. 기자 통해서 이제 연락을 했고 만났고 그리고 그 뒤로도 좀 간간히 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잘 살더라고요. 지금 잘 살고 있어갖고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때 사실 뭐 들었던 얘기는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걸 본인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냥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한 단신 나오고 말 것 같았대요. 자기는 그냥 여기 한 세 줄 있잖아요. 저기 신문 나가면 여기 신문 트랜스젠더 입학해 뭐 이렇다 뭐 이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막 화제가 되고 난리가 나고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거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트랜스젠더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내 옆에 있는 같이 다니는 학생이고 뭐 직장인이고 동료고 시민이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 속에서 갑자기 트랜스젠더가 뭔가 대단히 뭔가 문제적인 것처럼 누군가는 선동을 하고 누군가는 뭔가 특이한 것처럼 하고 누군가는 뭔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됐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저는 뭐 이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뒤에 뭐 얘기들이 있었지만 뭐 그때 사실 변희사도 있었고 사실 트랜스젠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한편으로는 이제 근데 많이들 또 전 그걸 또 느낀 것도 같아요. 물론 이게 항상 이런 안타까운 일 때문에 뭐 변화가 있는다는 게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뒤로도 되게 많이 여성운동이나 이런 데서도 이것들이 이렇게 어떤 혐오가 어떤 여성의 어떤 안전이라는 명목을 하에서 혐오가 정당화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성들이 어떤 여대라는 공간이 그리고 이제 소위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고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조금씩이나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뭐 가장 좋은 건 어쨌든 당사자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도 혹시 연락이 되시나요? 간간히 연락은 해요. 그래갖고 사실 올 초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냥 걱정돼서 한번 연락은 했었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도 들렸을 때. 근데 맨날 보자고 해놓고 안 먹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일찍상 밥 한 번 먹어요. 이러고 밥 안 먹는데 이러고 이런 사이로. 연락이 되시면 오늘 이런 자리가 있었고 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의 지지와 어쨌든 응원의 목소리를 아직도 내고 있다는 걸 잘 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김에 밥 한 번도 같이 드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그래서 더불어서 사실 좀 박한희 변호사님께 오늘도 엄청 많은 일들을 하고 오시느라고 지금 상당히 피곤하신 상태이실 것 같은데요. 박한희 변호사님한테 오늘 어떤 일들을 하고 오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여기 채팅방에도 잠깐 올라왔는데 당시에 숙명여대 학생으로서 그 당시에 반대의 목소리에 무척 무력감이나 분노를 느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된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우리가 진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들으면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쩐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박한희 변호사님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떤 일들을 하고 오셨는지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국회 앞에 있다가 왔는데요. 이제 뭐 기사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국회 앞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농성장이 차려져 있습니다. 지금 19일째 저희 국회 일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오후 2시에 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주최로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이 토론회 구성 자체가 이 혐오 세력 그러니까 그동안 동성애 반대 동성애는 뭐 질병이고 동성애는 뭐 중독이고 동성애를 인정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을 쭈루루 모아서 반대 패널이라고 붙여놓고 저희 이제 인권 활동가들, 차지한 활동가들, 이제 뭐 지지하는 신부님, 목사님, 스님을 이제 저희 찬성으로 해서 마치 대결 구도로 한 거죠. 사실 이게 비슷했던 작년에 숙대 사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혐오의 목소리가 이 숫자적인 어떤 문제도 있지만 이게 과연 공론장에서 우리가 대등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인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혐오를 그렇게 다루기 시작하면 그게 마치 들어줘야 되는 의견인 것처럼 뭔가 존중받아야 되는 의견처럼 생각되고 오히려 더 기세가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제 그때 많이 지적됐던 게 언론이 사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냥 찬성 대자보, 반대 대자보 하나 놓고 뭐 반반으로 쪼개진 숙대 이러면서 마치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냥 1대1의 대립관계인 것처럼 묘사를 했었고 관점을 보이지 않았던 그것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사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토론회에서 보인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계속 규탄 활동을 하고 저녁에 이제 또 문화제에서 또 토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저도 토론회를 막 직접 들어가진 않았었고 이제 뭐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냥 후기를 듣고 그냥 뭐 유튜브 클립 같은 걸로 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들어가는 이제 활동가들도, 차지한 활동가들도 이렇게 혐오의 목소리가 있는데도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힘을 오히려 실어주는 거 아닐까? 전시하는 거 아닐까? 그냥 아예 보이콧을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래도 들어갔었는데 그 들어간 얘기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위화가 갔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바로 그냥 어떤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냥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되게 지적하면서 항상 이것들이 저 반대 세력이 얼마나 허망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낡고 어떤 촌스럽고 이제 약간은 이제 더 이상은 얘기되지 않아야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또 논리적으로 짚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왜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정말 잘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연대의 힘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혼자 들어가서 그냥 5명의 패널이 뿔뿔이 흩어져서 들어가서 했으면 당연히 안 됐겠죠. 당연히 사전에 다 논의가 됐고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고 뭐 방청도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 차명금지법 제정연대 안에 이제 연대체가 있음으로써 또 일어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전 무력감을 느끼는 거는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볼 때 개인으로서 느끼는 무력감은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그래야 되는 거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동료들을 조금씩 찾고 그런 거점을 만들고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조직화된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어떤 지지를 용기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숙대가 당연하지만 뭐 앞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숙대가 뭐 당연히 혐오의 무슨 뭐 온상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닐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일부의 어떤 혐오 선동이 너무 과잉 대표됐지만 사실 그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 학생들은 이런 인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런 동료들을 좀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또 치유와 응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이 감독님도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이 영화의 제목을 지으면서 이게 부모님이 자신의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것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길을 함께 간다라는 의미로 이제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고집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연보동치마에서는 제목이 좀 별론 것 같다. 좀 바꾸자라고 계속 이제 감독님한테 했지만 끝까지 이제 너에게 가는 길로 가자. 막 그래가지고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 안에서 다뤄진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이 일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박하니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숙대의 당시에 학생들이 느꼈었던 그 어떤 무력감도 사실 저는 굉장한 상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이미 졸업하시고 다른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지수님도 당시 무력감이나 이런 걸 느꼈겠고 동시에 그때 당시에 학교 교내에 게시판에서도 한쪽에서는 막 찬성, 한쪽에 반대 이게 나란히 걸려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혹시 학교나 혹은 이후에 재발 방지 혹은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그 이후로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좀 학내 세미나라던가 소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작아진 게 일단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그때 같이 잡어 쓰고 했던 성소수자 숙명여대 성소수자 인권 모임이나 공익인권 학술 동아리 뭐 이런 데선 계속 이제 LGBT의 인권을 같이 공부하는 세미나들이든 뭐 책 읽기 모임이든 이런 건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 또 홍성수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교수님께서도 뭐 학생들의 노력은 아니지만 교수님께서도 저희 학교 안에 이제 인문학 연구소라는 연구 단체 연구소에서 계속 이런 젠더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 트랜스젠더 인권까지 포함한 대학 내에서 보편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장정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그런 시도들이 지금 숙명여대 안에서도 있고 또 다른 대학들에서도 계속 있기도 했지만 좀 한결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커밍아웃을 하기 전, 커밍아웃을 한 후, 그리고 이 숙대 사건을 함께 겪어가고 더불어서 영화 개봉 이후 어떻게 이제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레즈비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그 레즈비언이어도 어쩔 수 없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듬직한 사이라든가 뭐 손주를 안아보기 힘들겠다 생각했지만 요즘 뭐 사이가 다 듬직하란 법도 없고 굳이 뭐 애를 꼭 낳아야 되나 저조차도 그러는데요. 또 애 낳아서 내가 봐줘야 되면 힘들고 안 낳아도 어쩔 수 없지 생각했기 때문에 별 불편함이 없었는데 트랜스젠더라고 하니까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죠. 트랜스젠더를 가시화하고 또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성별 정정 및 이렇게 그 직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또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 얘기를 오랫동안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조금 제가 충격이었고 또 제가 몰랐기 때문에 실은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에 그 레즈비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이 아무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트랜스젠더를 못 봤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나는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어, 난 남자였으면 좋겠어 할 때 제가 아이한테 상처 주는 말들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주변에 트랜스젠더로 봤다면 그리고 외국처럼 아이가 나 남자인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너 자꾸 너 남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못 써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외국은 1차 성징 나타날 때까지 만약에 아이가 혹시 트랜스젠더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예를 들어 이제 딸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성 호르몬을 좀 억제하도록 하고 2차 성징이 있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전문가하고 같이 이제 하는 작업들이죠. 정신과 의사라던가 어떤 내분비 의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때는 이제 남성 호르몬을 갖게 해서 꼭 외과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도 본인의 정체성을 맞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시스템 안에 있었더라면 저희 아이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게 하지 않았을 테고 그도 힘든 시기라는 게 한 20살 넘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부터 내가 널 도와줄게 그간 했던 차별 발언을 내가 전부 다 상쇄할 만큼 많은 너의 지지를 해줄게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실은 못하는 동안에는 아이가 저한테 엄마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하거나 또 이제 안 하거나 했을 때 어쨌든 하면은 저는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말을 굉장히 가식적으로 한 거죠. 그렇게 제가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제가 이제 이해를 엄마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기대를 안 했고 그런 상태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실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친밀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작 그러고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많이 얘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 아이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는 그거밖에 못하느냐, 더 이해하도록 해야지. 저를 데리고 젠더 그 이름을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쳐 줘가면서 그것도 공부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다. 그러면 성소수자 부모 모임 활동 그만할 거야. 라고 했더니 더 화를 내더라고요. 시스젠더로서 횡포를 부리는 거라고. 그렇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엄마가 그 시스젠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화를 너무 내서 내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보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저희 아이가 그만큼 저를 믿고 기대하고 또 좋은 사람, 좋은 어른이 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상처받고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서 고맙고 그 전보다 진짜 친밀한 느낌을 가지게 됐죠. 진정으로 내 아이의 어떤 모습을 알게 되었고 제가 제 아이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명명하고 불러주고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불러줄 때 저희 아이도 저한테 마음을 더 열고 그래서 비비아님도 자기 아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정말 자식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저도 커밍아웃을 트랜스젠더라고 하고 나서 많은 다툼 싸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전보다 제가 험난한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부모 자식 간의 느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더 아이를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아이 역시도 그 전보다 더 솔직한 얘기를 하고요. 실은 트랜스젠더들 어떤 그 살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를 존중하게 됐죠.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더 좋아. 라는 말을 이제 하지 않죠.
네가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 생각을 존중하겠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제 아이가 저를 좀 성숙하게 한 거죠. 한 걸음 나아가서 이런 한 50 넘어서 사람들이 바뀔 일은 별로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자리에 있으면 살면서 본인이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뀔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제 삶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실은 제가 소방공무원이고 소방공무원 인권활동 관련한 일을 많이 했을 때 어떤 뭐 영상이라든가 매체에 뭐가 올라오면 되게 90% 이상이 다 좋은 댓글이거든요. 악플이 한 뭐 2% 3%밖에 안 되는데 이 성소수자 인권 문제로 얘기를 했을 때는 악플이 99%죠.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런 걸 보면 실은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성소수자 부모가 아니었다면 세상이 온통 꽃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나름대로 고생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의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유치하거나 헛된 꿈을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성소수자니까 세상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게 다이나믹하고 제 아이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희 성소수자 부모 모임 가면 처음에는 이제 울고 왔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자식이 스승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실은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이 하느님이 내게 주신 그분 천주교신자인데 특별한 선물이다. 한정판 에디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특별하죠. 특별해요. 덕분에 부모가 또 많이 바뀌었고 그런 형태의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영화를 찍으면서 조금 더 많이 변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것은 계속 질문을 하는 하는 거죠. 물론 감독님이 엄청 많은 질문지를 갖고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한테 말을 시키기도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계속 질문을 듣고 계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 자신에게 제 삶에 많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영화가 있을 땐 저희를 찍은 게 아니라 부모들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두 사람을 편집해서 나왔지만 실은 성소수자 부모들은 저희보다 더 많은 더 열심히 하는 부모들이 지금도 뒤에서 계속 움직이고 계시고 저희가 단지 나왔을 뿐이지 저희의 어떤 오리진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저희가 하늘님이랑 지인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에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전적으로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이랑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자식 몰래라도 활동을 하십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식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식 몰래라도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 부모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저희 아이가 성소수자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고생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을 하면서 힘을 많이 얻는 거죠. 야, 세상에는 내 눈에 띄지 않지만 이렇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에게 가는 길에 GV를 하면 너무나 주옥 같은 말들,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들이 막 되면서 오픈 채팅방은 항상 상담이 이루어져요.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냥 알려주세요. 거의 오은영의 상담 같은 막 이런 상담에 막 문자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마무리 이제 말씀을 여쭤보면서 상담 겸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식들도 당사자로서 커밍아웃을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각오하고 커밍아웃을 하시면서 이 활동을 하셨는지 혹은 그런 활동을 하실 분들에게 어떤 응원의 말씀 한마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
혹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고 계실 때 학교 내에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데 악플이 달리고 혐오의 목소리들이 계속 들릴 때 어떻게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지수님. 이런 순서대로. 네, 죄송합니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한테 요구하신 마지막 멘트는 이거는 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입이 풀린 것 같은데요. 집에 갈 시간이 됐네요. 이거는 얘기를 하자면 1시간도 좀 모자랄 것 같지만 최대한 좀 축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뭔가 어느 곳에서든 이런 노력들을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리고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뭐 감사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힘내시라는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저도 욕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숙명여대 학생사회에서 그래도 제일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라고 감히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욕을 먹고 그렇게 뭐 악플이 달리고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거기에 계속 너무 빠져들기보다는 그걸 자꾸 보기보다는 그거를 일단 덮어놓는 것부터 쉽지 않지만 덮어놓고 지금 내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내 옆에 뭐 친구들이 됐든 뭐 동지라고 표현을 하든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너무 자조적으로 우리끼리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왜 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 그나마 욕먹었던 것보다도 같이 오늘 뭐 밥 먹고 또 술 마시면서 이런 거 털어낼 친구들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좀 저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이분은 저한테 따로 이제 연락처를 주시면 저랑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마지막 멘트라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뭐 관객분들랑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해서 너무 좋았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들 너에게 가는 길 이번 한 번만 보지 마시고 한 4번 정도씩만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한 38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실은 또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 노동조합도 좀 보수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걸 어느 만큼 사람들한테 홍보해야 할까 할 때 저희 사무총장이 그러더라고요. 소방관이 사람을 살리는 게 일인데 이건 마땅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이 꼭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이슈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실은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았다라면 내가 이 고민을 안 했을 텐데 하지만 이 고민을 10년 후에도 우리가 뭔가 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 또 어떤 사람이 그러겠죠. 우리 이전의 세대는 왜 이런 걸 안 해서 우리가 이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하겠죠. 이 질문을 하고 또 너무 많이 본인의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못 하겠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 중에 조금 마음을 내서 한 걸음 더 나서겠다고 용기를 갖는 사람이어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되게 명리하거나 무슨 스펙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했고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 그럼 내가 한 걸음 먼저 첫 걸음 떼자 하는 사람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굳이 사람들한테 뭐 영화에도 나왔지만 어떤 공적 장부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고 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상사들이나 뭐 저희 동료들에게 굳이 가시화를 하는 거죠. 이 영화도 꼭 봐야 될 사람들은 안 보고 있거든요. 그 영화를 억지로 끌어다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슈화가 되면 좀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 저쪽 아직 혐오 세력들은 안 볼 것이고 중간에 나는 뭐 차별도 혐오도 하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악플을 다는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0.006%? 그러면 99%의 사람들은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의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 때 그게 전부의 목소리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90%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이런 지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는 혐오하지 않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90% 이상의 사람들이 좀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얘기를 좀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영화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시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가시화를 하면 조금의 평온이 깨지겠지만 그 사람들의 평온이 깨진들 이거 가시화를 안 해서 우리가 존재가 부서지게 생겼는데 무엇 대수람? 마음껏 평온을 깨져.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이를테면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상사들이 제가 프라이드 뱅글 같은 거나 이런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왜 그런 걸 하고 다니나 해서 제 아들이 트랜스젠더라 이 기간 동안에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엄마가 밖으로 들어오니까 애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선진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경찰이 잡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뜨악한 표정으로 찍으면서 더 이상 답변을 못하죠. 왜냐하면 한마디만 더 얘기하면 입을 찢어버릴 테야 하는 표정으로 제가 쳐다보니까 그런 정도의 당당함은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도 어디 가서 계속 그렇게 살면 대접 못 받잖아요. 나이 먹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가시화 활동을 할 거고, 꼭 부모라서 뛰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사회에 대해서 눈을 떴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걸음씩 저희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방법들 물어보셨는데 나비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영화를 보시고 집을 하신 분들은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을 일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요. 사실 차별금지법 언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될 것 같냐 이런 약간 좀 절망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정말 꾸준히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티핑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외국의 사례들도 봤을 때 이런 인권의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은 한번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가속도가 붙거든요. 뭐가 됐든 하나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면 작은 변화든 지자체에서의 조례라도 그렇고 법으로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동성혼도 되고 선별정령 관련된 개정도 되고 계속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딱 그렇게 임계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는데 조금만 더 넘어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그걸 넘어가게 만드는 거는 결국은 무겁게 그냥 앉아있는 저 여의도를 움직이게 하려면은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소란을 만들고 일상에서 얘기를 하고, 이것들이 정말 차별금지법이 정말 이게 단순히 그냥 몇몇의 얘기나 아니면은 그냥 허구에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본인들의 경험들을 얘기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가능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좀 어떤 차별금지법 관련된 소식들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그냥 홍보적으로 얘기하면 차별금지법 관련된 활동이 다음 주에 이제 하루농성이라고 해서 여의도공원에서 이제 2021년이니까 2021명이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여의도공원에서 다 천막을 치고, 그러니까 텐트, 그러니까 1인 텐트를 치고 하루 동안 이제 농성을 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식들이 이제 SNS 통해서 올라올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를 해서 정말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함께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할 것이고요. 좀 마무리해드리면 사실 이 너의 가는 길 영화가 주변에 보면은 성소자분들이 이거를 보여주고 이제 부모님한테 커밍아웃하는 되게 많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이제 표를 이제 선물해서 같이 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일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미 이제 부모님한테 오래전에 커밍아웃을 했지만, 그래서 사실 되게 관계가 저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받아들인다고는 하지만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니까 마음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냥 겉으로는. 부모님 한 말은 네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덜 어떻게 하겠니 이런 정도의 체념이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 뒤에 조금씩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어느 순간 이제 포기한 것도 같지만요. 이제 언론에 다 나오니까 이제 너 인터뷰할 때 좀 말 좀 하고 인터뷰해라 이런 정도니까 홍연도 같지만 어쨌든 받아들인 것 같고, 개봉하고 물어보더라고 엄마가 너의 가는 길이라는 영화 개봉했던데 보고 싶은데,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 강원도 삼척에 살거든요. 강원도 개봉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없죠. 네. 하나 생겼어요? 강릉에 생겼어요? 강릉 보러 가라고 해야겠다. 네. 삼척에는 사실 대형 영화관도 없고 그냥 시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어갖고 없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너의 가는 길 감독님 아시겠지만 많이 보셔갖고 저희 삼척에서 저희 부모님이 좀 볼 수 있게 하면은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삼척에 꼭 너에게 가는 길을 출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이제 와주신 관객분들도 보면은 되게 N차 관람을 계속 해주시는 관객분들의 몇몇 분들의 얼굴이 보여요.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데 사실 이제 극장을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개봉을 해서 처음에 52개관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이 2주차인데 이제 대형 극장들이나 멀티플렉스관들에서 많이 내려갔어요. 이제 다른 상업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내려갔다가 이제 다음 주 이제 3주차 될 때 조금 다시 오픈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 삼척이나 이런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공간까지 영화관까지 속속들이 이제 들어가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네이버 평점이나 뭐 CGV, 뭐 메가박스 뭐 이런데 이렇게 댓글 남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사실 이제 그 지역에 혹은 내 집 앞에 있는 극장에 전화를 넣어서 너에게 가는 길 보고 싶은데 왜 안 트냐라고 이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계속 민원 전화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저는 이제 배급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고 그렇게 하면은 몇 번 전화를 하다 보면 극장이 또 갑자기 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 오늘 GV 같은 자리를 이제 특별하게 또 마련해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화를 계속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 영화를 이제 GV나 이런 관객분들과 만날 때 이제 숙대 관련한 이야기 혹은 트랜스 배제 혐오에 관한 이야기를 깊게 토론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연분홍치마에서 해왔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다음에 연분홍치마에게도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특별할 것 같은데 관객분들께서도 되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있게 계속 이 이슈를 계속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팔로잉 해주신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 되게 힘이 날 것 같고 이 영화에 관련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영화를 기획할 때 정말 초창기에 기획할 때 저기 김일랑 감독님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김일랑 감독님이 이 영화가 틀어질 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서 이 영화를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영화를 너무 길게 만드는 바람에 이재명으로 바뀌었어요. 아직 바뀐 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어머 어떡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다른 대선 후보들을 소환해야 된다라는 이슈로 바뀌었는데 사실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와 함께 이 너에게 가는 길에 여러 상영 자리나 혹은 어떤 이슈들을 같이 만들어 가고 있고 부모 모임과 연분홍치마가 이 영화를 계속 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 영화가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길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깊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도 같이 그 마음을 보태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힘내서 또 내일도 함께 할 테니 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약속한 시간을 훌쩍 넘어서 했기 때문에 극장 관계자분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것을 제가 계속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응원해주신 말씀들은 여기 오픈 채팅방을 이제 주인공분들과 우리 게스트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지금 해주신 모든 좋은 말씀들을 마음에 잘 담고 그 말을 새기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